K방산의 거의 최종 단계급 무기인 KF-21이 지난 7월 19일 첫 시험 비행 성공을 시작으로 앞으로 4년간 치러질 총 2,000회에 달하는 시험 비행 평가를 한창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9월 28일 랜딩 기어를 접고 비행하는 모습이 최초 공개되었으며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CJ2호기부터 6호기까지 비행에 투입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3차 주행 중과 4차 비행 중에 이상이 발생해 비행을 중단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9월 28일 랜딩 기어를 접고 정상 비행하는 모습을 보여줘 안도감을 주었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2차 시험 비행을 잘 치렀던 KF-21이 세 번째 비행 평가 당시 활주로 주행 이상이 발생하여 이륙을 중단한 바 있으며 이후 네 번째 시험 비행에선 각종 테스트 비행 중 경보음이 울려 즉각 평가를 중단하고 착륙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우려했던 부분은 KF-21의 최대 속도는 마하 1.81로서 시속으로 바꾸면 2200km인데요. 지금까지 KF-21의 테스트 속도는 시속 400km 내외였습니다. KF-21 최대치 속도의 18% 수준인데요. 이렇게 최대치의 18% 속도로만 테스트를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스템 경고가 발생하여 시험을 중단하였는데요. 이후 카이 측에 따르면 오류를 해결한 뒤부터는 이륙 주행, 비행 시 이상 작동은 다시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전투기 개발 시 저속 구간 테스트에선 이상이 발생하지 않고 초음속으로 진입을 해야 이런저런 이상이 나오는데 KF-21은 저속에서 일찍 이상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KF-21의 최대 속도가 마하 1.81, 시속으로는 2200km이므로 KF-21의 속도가 55% 정도는 넘어가야 시속 1224km로 음속을 돌파하는 속도에 근접하는데요. 이 음속 돌파 속도로 시험 비행을 하기 전에 비교적 느린 상태의 속도에서 일찍 이상이 발생한 건데요. 문제가 생겼으면 하드웨어 부품, 항전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일 것인데 베이비 랩터라 불리는 KF-21의 항전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가 적용되는 과정에서 일종의 세팅값 수정 오류일 수 있는데요. 이후 문제가 해결되어 순조롭게 랜딩 비행을 마쳤으니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또한 우리 군은 올해로 건군 74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역사 동안 무기의 최종 단계에 이르고 있는 최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직접 생산하기까지 이르러 세계 4대 방산 국가 진입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올해 방산 수출액은 이미 100억 달러, 우리 돈 약 13조 8천억 원을 돌파하였으며 이는 기존 연간 최고 수출액 70억 달러, 약 9조 6천억 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KF-21이 실전 배치되는 오는 2026년부터는 앞으로 K방산의 수출 효자로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데요. 수출 효자가 될 KF-21이 탄생하기까지 짧은 무기 개발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오며 경험과 노하우를 습득했습니다. 먼저 KF-21이 탄생하기까지 한 사람의 희생이 있었다고 개발비와 얘기로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그분은 바로 한국계 미국 방산 기술자인 박시몽 박사입니다. 이런 박시몽 박사가 2019년 8월 미국 수사당국에 체포되는 사건이 보도되었는데요. 박시몽 박사는 미국 보잉사,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맥도널 더글라스에서 항공기와 미사일 제어 관련 소프트웨어를 총괄 담당한 엔지니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미국에 내놓으라 하는 방산 업체들입니다. 특히 로키드 마틴에서는 F-22 랩터의 무장체계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개발을 이끌었던 설계 책임자였습니다. 그럼 박시몽 박사가 2011년 귀국해서 2014년 KF-21의 탐색 개발을 위해 국내 카이 핵심 관계자 앞에서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였는데요. 박시몽 박사가 오고 나서 KF-21은 순풍에 돛단 듯 일사천리로 개발이 진행되었고 첫 시험 비행에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날아올랐는데요. KF-21은 이렇게 성공하였는데 박시몽 박사는 F-22 개발 당시 핵심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F-22의 핵심 기술을 우방국에 넘겼다는 혐의로 체포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한국은 KF-21 개발에 절대 난관이던 항전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해답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요. 유럽에 타진을 해봐도 기술 이전은 못하고 패키징 형태로 만들어 제공은 할 테니 사서 써라 이렇게 나왔는데요. 물론 거기에 따른 비용은 어마어마하였습니다. 문제는 비용뿐만이 아니라 각종 무장 체계를 하나하나 통합할 때도 유럽 측이 와서 해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KF-21은 유럽의 동의 없이는 수출은 물론이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기체가 되는 것인데요. 그럼 KF-21은 지금 우리 눈앞에 없었을 수도 있는데요. 이처럼 KF-21의 최대 난관이던 한국의 항전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를 자력으로 해결하게 해준 이가 바로 박시몽 박사가 되는데요. KF-21이
F-22 랩터와 닮아 베이비 랩터라고 불리는 것도 박시몽 박사가 F-22 랩터의 항전 무장 제어 소프트웨어 총괄 담당이었고 랩터의 항전 무장 제어 소프트웨어가 그대로 KF-21에 녹아들다 보니 모양도 F-22 랩터와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야지만이 크기만 작아졌으니 테스트하면서 수치감만 변경하면 되므로 위험 부담도 사라지고 또한 개발 기간도 많이 단축시킬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또 한 가지 개발 비화로는 KF-21이 단발로 갈 거냐 쌍발로 갈 거냐란 거로 가닥을 못 잡고 있을 때 자연스레 쌍발로 결정된 적이 있는데요. 랩터의 항법 제어 소프트웨어가 쌍발 기준이니 KF-21도 자연스레 쌍발로 결정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엔진 제어 역시도 소프트웨어가 담당하는 것이니 말입니다. KF-21의 항전 무장 제어 소프트웨어로 인해 박시몽 박사는 미국으로 가 옥고를 치르고 왔습니다. 여기서 미국과 암묵적 동의하에 형식적인 처벌만 받고 박시몽 박사는 출소하였다고 보는 게 타당한데요. 왜냐면 보통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은 형량이 센 편인데요. 하지만 박시몽 박사는 1년 9개월의 짧은 선고로 끝났고 거기다가 결정적인 건 1년 9개월의 형량도 다 마치지 않고 2개월 먼저 1년 7개월 만에 출소도 하였다는 점입니다. 또한 카이 관련 브리핑은 2014년에 하였는데 구금은 5년이나 지난 뒤 2019년에 하였고 2019년이면 KF-21 개발 가닥이 거의 다 잡힌 상태였는데요. 그렇기에 미국에서 이미 기술은 다 넘어간 상태고 어떻게든 처벌한다는 선례도 남겨야 하니 한국 정부의 보호 아래 약간의 처벌만을 약속받고 체포에 응했든지 했을 수도 있는데요. 여하튼 미국도 그리 노발대발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는 것을 보면 다른 곳도 아니고 우방국 한국에 흘러들어가 나날이 커지고 있는 중국의 국방력에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KF-21의 순조로운 비행 소식과 개발 뒷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박시몽 박사의 희생이 KF-21이 대한민국 영공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을 KF-21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회자될 것입니다. 박시몽 박사는 현재 미국 나사와 10여 년간 극저온 액체수소 운용 기술을 공동 연구해 오고 있는 백종원 박사와 함께 남은 여생을 고국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멀지 않을 미래에 닥칠 수소에너지 시대에서 우리 한국이 수소에너지 강국으로 산유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하기 위해 국내 기술 연구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안내였습니다. 앞으로 다른 소식도 궁금하다면 구독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